거야? 네, 마우스 알아요. 알았다. 고일? 그래서 지금 그게 안 되어 있거든? 에휴, 수능 고심이 시작됐습니다. 교재가 뭔가 좀 바뀐 것 같죠? 표지는 똑같습니다만 구성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내게 어디 갔지? 여기. 잠깐만요. 자, 시작해볼까? 두 가지를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첫 번째, 구성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수능 완성입니다. 4주 동안 진행됩니다. 똑같이 독서 6개, 문학 6개를 진행할 건데, 실수로 오늘 문학이 7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수능 완성에 있는 걸로 진행한다는 게 첫 번째 안내고요. 두 번째, 구성이 많이 바뀌었어요. 쓱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거는 원래 교재, 그러니까 연계 교재인 수능 완성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능 특강 같은 경우는 지문과 작품과 문제만 있지 해설은 없어요. 딱히. 하지만 수능 완성 사셨죠? 빨리 사세요. 빨리 사. 수능 완성은 사보셔서 보면 알겠지만, 자, 지문 한 세트, 문제 한 세트 있으면 뒤에 7페이지 정도가 그거 설명입니다. 설명이 아주 디테일하게 되어 있어요. 반대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 제 교재도 마찬가지로 이미 수능 완성에 해설이 다 충실히 실려있는데 제가 또 해설하고 여러분들하고 주제를 파악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역으로 문제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한 지문당, 한 세트당 20문제대로 맞춰놨고요. 독서는 OX가 섞여있고 문학은 전원 다 객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수업 시간에는 지문 해설 간단하게 해드리고 한 4문제 정도 문학은 풀 거고요. 한 세트 정도 실제 수능에서 나올 만한 한 세트 문제 풀고요. 독서는 OX만 일단 오늘 처리할까 합니다. 이게 바뀐 상의 전달상이고 5일치 과제와 어휘는 계속 일단 진행됩니다. 그리고 어휘는 곧 고전 어휘로 바뀔 예정이니까 잘 지금 하던 거 해보시고 고전 어휘도 마주할 준비하자고요. 자, 요거 8월이면 끝납니다. 4주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적인 마음 같아서는 원래 오늘 학원 방학이래요. 내일부터. 근데 원래는 여러분들은 상관없죠. 평일에 안 오시니까. 원래는 오늘부터 쉬려고 하는 게 맞는데 왜냐면 한 달에 4번 수업 기준이거든. 근데 이번 달은 일요일이 5번이어서 한 번 쉬는 거거든 원래. 자, 원장님은 가차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수업하래요. 본인 없다고. 그래서 네, 그냥 수업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만 일찍 끝냅시다. 왠지 쉬는 날에 일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지문 내용과 작품을 할 건데요. 일단 독서 지문부터 좀 얘기를 하자면 저는 수능 완성 독서를 다 풀어봤거든요. 교재는 4주치를 다 만들었어요. 벌써. 다 만들어놨고 이제 할 건데 제가 독서 지문을 먼저 봤잖아요. 수능 특강에서 욕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수능 완성 지문은 좀 많이 다릅니다. 수능 특강하고 같은 연계 교재가 맞나 싶을 정도로. 무슨 소리냐? 억가가 없어요. 그래서 막 어거지로 어떻게든 정보 쑤셔넣어서 어렵게 하려는 그런 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본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 보게 될 최근 수능 지문하고 좀 유사합니다. 즉 합리적으로 읽을만 해요. 어거지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히려 좀 더 독서는 편해질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어려운 것들을 고통받으면서 했는데 우리는 그냥 지식을 얻었으니 됐고요. 수능 완성부터는 정말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기에 괜찮은 지문들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 수능 완성은 냉정하게 말해서 한두 개밖에 연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데 문제 연습하는 용도로 써도 괜찮은 것들이니까 문제 위주로 넣어놨어요. 기존에 그래서 내가 고민을 해봤어. 오늘 같은 경우는 과제 빼고 이 수업편에 있는 거 문제가 대략 한 280문제쯤 있어요. 이것도 이제 과제입니다, 사실. 수능 완성도 과제고 이것도 과제인데 이거는 검사를 해줄까 말까 고민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할 거 많은데 굳이 이걸 억지로 280개를 풀라고 내가 닥달은 못하겠고 자, 자율과제로 할게요, 요거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 검사는 5주치 과제만 기존처럼 검사하겠습니다. 어휘와. 요거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다 해보시고요. 오늘 저랑 같이 몇 개 풀 건데
문제 안 어려워요. 금방 끝나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야 280개 해봤자 이거 그 하루에 한 4, 50개씩 풀면 되잖아. 바쁘시죠? 하루에 2지문씩 하면 돼. 12지문이니까 6일이면 끝나.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 풀 수 있는 데까지 좀 해보고 따로 검사해서 이르진 않겠습니다. 밖에 책 가져오세요. 설명 다 했는데 이제 오니까 당황스럽네요. 자, 중요한 설명이 다 끝나서 자, 자네한테는 이제 요약해서 말하면 열심히 해봐. 거기 있는 문제 다. 자, 첫 질문부터 시작합시다. 오늘 독서 3개 그리고 문학 3세트 3작품 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조금 일찍 끝내도록 할게요. 근데 아침에 이렇게 말하고 시작했는데 별로 일찍 안 끝나더라고. 부지런히 해봅시다.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첫 지문 4쪽에 있는 거. 자, 이게 수능 와서 첫 지문인데 첫 지문은 뭘 장식했냐? 역시 인문 철학 지문이 채택됐는데 익숙한 자주 봤던 서양 양키 할아버지들이 아니라 조선 전통 철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뭐 좀 또 새로운 게 있나 하면 일단 익숙한 맛인 유교 성리학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네요. 정도전의 이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맛보지 못했던 전통 철학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 철학은 아마 거의 처음 보실 거예요. 왜냐면 불교 철학은 여태까지 안 나온 데는 이유가 있어요. 문제를 내기 좋지가 않아. 왜냐? 논리가 좀 논리의 비약이 조금 있고 그리고 짧은 글로 설명하기에 좋은 논리가 아니야. 사실 불교 논리가. 그래서 거의 몇 개 없는데 오랜만에 나왔어요. 불교 철학이. 자, 그러다 보니까 설명이 조금 옅은데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충분히 합리적인 글입니다. 자, 시간을 재드리죠. 어떻게 하냐? 이 두 가지 글을 읽고 4쪽, 5쪽을 읽고 6쪽에 OX 문제 10개가 있습니다. 요거까지 푸는 시간을 해서 5분 30초를 드릴까 해요. 너무 짧아요. 아니요. OX 문제 10개는 문제 2개와 객관식으로 따지면 2문제랑 똑같습니다. 금방 풀 수 있어요. 자, 5분 30초 재드릴 테니까 풀고 얘기해 볼게요. 시간 내에 푸는 게 핵심입니다. 이번에 출발. 아이고, 저 호들갑을. 힘들어. 여러분들 휴가 가세요? 뭔 휴가야, 고3이. 저는 안 갔었습니다. 저는 대신 제 사는 지대로 갔었습니다. 왜요? 혹시 몰라서. 조상님이 혹시 몰라 도와줄까봐. 여러분들 제가 제사, 뭐 영혼, 조상신 이런 거 믿을 것 같이 생겼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혐오하는 사람이 가깝지. 하지만 사람이 급해지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내 살다 처음으로 제사 지낼 때 저희 조상님 잘 계시죠? 라고 처음으로 속으로 생각해봤어요. 예, 효과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러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필요한 건 다 뽑아냈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왜? 귀신은 정도전에 따르면 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해야 되나? 자, 됐고. 전형적인 두 개의 사상 대립인데, 와, 우리가 맨날 봤던 이황,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교, 불교 배틀입니다. 그래서 불교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드려야 되고, 유교 설명은 좀 과감하게 생략하려고 하는데, 이거 우리 맨날 봤던, 수특에서도 봤던 이기론이잖아요. 자, 변하지 않고 만물의 이치로서 다 들어있는 거, 변함없는 거예요. 근데 이 기, 그때그때 변화하면서 그 질서와 혼란이 나타날 수 있는 기의 작용. 그래서 이 기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바로 성리학의 이기론이었고요. 이기론을 이 정도적인 이기론만 소개된 게 아니라 불교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어요. 바로 재행무상 그리고 재범무화입니다. 재행무상 머물러 있지 않다. 즉 모든 형상이 따로 없기 때문에 변화한다. 마치 유체 같다는 거예요. 물같이 움직인다는 거고요. 형체가 없다는 거고. 자, 그리고 재범무화.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왜? 자아라는 건 변하는 걸로 설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자아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불교의 또 가르침인가 봐요. 이걸 아주 맹비난합니다. 비난하는 논리는 간단하게 말하면
주체 설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상은 항상 변한다며. 고정된 건 없다며. 아, 자아라는 것은 사실 없는 거라며. 그러면 누가 잘못을 하고 누가 잘하고 했으면 그 논공 행상을 뭘 기준으로 할 것이냐. 즉 사회적 규율이나 규칙을 적용시킬 대상도 없고 만들 주체도 없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허무한 생각이다라고 비판한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괜찮을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불교의 변호예요. 오해다. 공은 허무가 아니라 자아가 없다는 것, 즉 공이라는 거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맞아요. 자아를 해체한 게 맞습니다. 그럼 뭐가 되냐?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뭐랑? 자아끼리 구분이 안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말하면 정도전의 기업 바로 말하겠지. 커봐라. 그러니까 누구한테 벌을 주고 말고 그런 유치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자아라는 것이 해체됐기 때문에 자아 간의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뭘로? 즉 사람과 사람은 공동체로서 묶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적용돼야 될 거는 단순히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 더 나아가서 생명이라는 모든 것들을 구분 없이 포괄할 수 있는 박애,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다. 자비로 넘어갈 수 있다. 연민이 될 수 있다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불교의 공사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어요. 여기 설명이 좀 저도 부실하게 했지만 여기도 불명했어. 자, 보여드릴게요. 아, 오늘 비물 준비 못했어요. 말로 좀 오랜만에 할게요. 4쪽의 맨 마지막 줄입니다. 4페이지의 맨 마지막 줄 볼게요. 이루려는 자각이야말로 진정한 실천을 출발점으로 왔다. 여기서부터요. 자아를 해체함으로써 개인 중심의 욕망을 비우고 중생 전체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끼는 자비심. 됐을까요? 불교의 자비심 유발은 바로 자아 해체에서 출발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문장도 그렇게 좋은 문장은 사실은 아니에요. 이 글이. 왜냐면 제 개인적으로는 다음 문장은 한편 함으로써 문단을 좀 구분해서 봤는데 그냥 묻혀버렸네요. 자, 다음 문장 볼까요? 그는 불교의 5계와 유교의 5상을 대응함으로써. 자, 이건 별개 얘기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냐? 기화라는 스님이 지금 변호한 건데 기화라는 스님이 그나마 알아듣게끔 이 말을 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사대부 출신입니다. 유교를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가 좀 더 논리적으로 가능했던가 봐요. 자, 첫 번째 이유, 자아 해체의 공은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자비심이라는 걸 유발하기 때문에 공동체 결속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첫 번째 변호한 거고요. 두 번째는 불교의 5계와 유교의 5상이 똑같은 얘기다. 본질적으로 둘이 추구하는 바가 같다는 게 두 번째 근거였던 겁니다. 문장이 조금 그냥 이어져 있어서 조금 어색하긴 한데 어찌됐든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문단은 그래서 결국엔 누가 승리냐 하면 각각 승리했다는 얘기가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유교가 승리한 것 같아요. 조선은 유교 국가가 이제 됐으니까 공식적으로. 다만 왕실에서도 결국에는 불교 같은 것들을 믿어요. 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정도전이 밀었던 태조 이성계도 말년에 불교 바로 그냥 절달입니다. 아들 이방원, 멀리 갈 거 없어요. 자, 그 태종의 손자 세종이요. 태종의 아들, 태조의 손자 세종도 불교에 심취했기 때문에 불교 용절을 아주 마스터하고요. 그래서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인 세종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수양대군은 대놓고 불교 경전을 옮겨서 모음집을 해서 아빠한테 갖다 주죠. 아빠 심심하지? 이거 읽어 하면서. 그게 문법 하신 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월인석보라고 하는 그겁니다. 야수가 그거요. 여러분들 말이 길어졌네요. 다 불러드릴게요. 뭐 채점 해보셨나? 제가 불러드릴게요. 아참, 답지도 두꺼워졌죠. 40페이지짜리인데 자, 문제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단 나눴어요. 안 나누면 무슨 60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두꺼워져서 인쇄가 안 된대요. 출판사에 전화 왔어요. 그래서 40페이지 어떻게든 맞추려고 지금 이렇게 다단으로 나누는 겁니다. 다 불러드릴게요. 자, 1번 동그라미, 2번 X. 너무 유치하네요. 정도전은 유교 중심입니다. 3번 X 변합니다. 모든 존재는 변하고 라고 한 게 불교의 가르침이었어요. 인과 연의 상호작용으로. 자, 4번은 동그라미. 대놓고 못 푸시죠. 5번은 X입니다. 반대로 되어 있어요. 2가 변하지 않는 도덕 원리입니다. 6번은 맞고요. 동그라미고요. 7번은 X입니다. 불교에는 공이 허무주의라고 생각하는 건 오해다.
8번, 9번, 10번 다 맞는 얘기입니다. 복부시니까 설명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 객관식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한 10몇 문제 준비되어 있어요. 자, 넘어가도 될까요? 두 번째 지문입니다. 10페이지요. 첫 번째 지문은 솔직히 쉬웠지. 시작할 때 말했지만 여러분들 정도 수준이면 제가 여러분들 모의고사 본 거 알잖아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점수도 내가 알고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시작할 40 동안 시작할 수능 완성인 독서 지문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해 못할 지문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해할 정도가 돼요. 그래서 조금 쭉쭉 나가도 될 것 같아. 두 번째 지문 아까 인문 지문 봤으니까 두 번째 지문은 사회 지문이더라고요. 자, 사회 지문인데 이미 나왔었던 주제야. 법인이에요, 법인. 가깝게는 우리 수능 특강에 있었어요. 야, 저번 주에 하지 않았냐? 법인? 법인한테 부과하는 세금인가 뭔가 했던 것 같은데 법인세였던가 그거 있었고요. 자, 근데 오늘은 법인 자체가 주제예요. 오늘 보실 주제는. 근데 이걸 괜찮아요. 아니 글 내용과 구성이 좋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법인에 대해서 시험 때 가끔 봤지 우리가 맨날 들었던 얘기들이 뭔지 설명을 제대로 들은 적은 없을 거예요. 이게 배경 지식 깔아주기 오히려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이란 말 들어봤어요? 사단법인? 넘어갈게요. 재단. 야, 이건 들어봤다, 솔직히. 학술재단. 무슨 재단 설립. 재단 이사장. 그 재단도 법인이에요. 뭐가 다른 걸까? 자, 그걸 설명합니다. 이 글은 법인에 대한 개념 설명이 정말 나열되어 있어요. 사실상 배경 지식용이에요. 편하게 읽어보시고 같은 시간 드려도 될까요? 뒤에 OX 문제 10개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5분 30초 다시 재드릴 테니 풀고 또 얘기 나눠보죠. 자, 시간 재드릴게요. 출발. 그거요. 고맙습니다. 자, 빨간색 누르면 중지야. 여러분들 지금 두 번째 질문 보셨을 텐데요.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 두 가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이제는 별로 설명도 안 해요. 옛날에 이거 자체가 주제로 기출로 많이 나왔었어요. 지금은 이제 단독으로 내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쉬어버린 떡밥입니다. 자, 첫 번째 줄에 있었던 권리 능력 이렇게 써 있어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다.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 동시에 주체가 될 수 있는 행위가 뭘까요? 라고 하면 매매입니다. 매매. 사고 파는 행위는 전형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이제 행위거든요. 무슨 소리냐? 이거 기출 풀 때 한번 설명한 적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의점에 갑니다. 편의점에 가서 자, 에세 주세요라고 담배를 시켜요. 여러분들 위법성을 차치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권리가 있어요. 자, 그리고 계산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권리가 있는 거야? 의무가 있는 거야? 계산을 했어요가 아니라 에세 주세요라고 했으면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한 겁니다. 일단 의무가 발생해요. 돈을 내야 되는 의무. 에세 4,500원을 내야 되는 의무가 생겨요. 자, 권리도 생겨요. 그 에세를 받아갈 권리요. 해야만 하는 건 의무고요. 권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계산하고 에휴 아저씨 피세요 하고 와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담배를 받고 에이 계산은 안 할게요. 이러면 감옥 갑니다. 그 차이가 미묘하게 있는 거죠. 자, 매매 행위가 대표적인 권리 능력이에요. 자, 당연히 누구만 가능해요? 휴먼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짱구는 못 말려 볼 때마다 우리 흰둥이 볼 때마다 좀 기괴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자, 우리 복미선 씨가 짱구 엄마가 짱구한테 심부름을 시킵니다. 짱구야, 정육점 가서 고기 좀 사오렴. 네 하고 이제 돈과 이제 사야 될 물품 적힌 게 나와요. 자, 짱구는 그 사이에 무슨 예쁜 언니가 나와서 언니 하면서 따라가요. 자, 그럼 지금 흰둥이 혼자 있습니다. 흰둥이가 뭔가 체념한 표정으로 가방을 목에 메고 그 종이를 이제 물고서 정육점에 갑니다. 아저씨한테 그 종이를 줍니다. 아저씨가 흰둥이 오늘은 흰둥이 혼자 왔구나 하고서 이제 돈을 받고 고기를 받아와요. 똑똑한 흰둥이는 고기를 받아서 집에 오는 거지요. 자, 복미선 씨는 짱구를 이제 칭찬합니다. 짱구야 이제 고기도 잘 사오네. 물론 짱구도 이게 무슨 일이지? 에이 하고서 끝나죠. 그 고기 거래는 과연 온전한 거래인가? 안 돼요. 왜요? 흰둥이는 권리 능력이 없습니다. 휴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권리 능력은 인간에게 태어나면서 자동으로 부여되는 권리는 맞지만 동물은 죽었다 깨어나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위대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인간만 권리 능력을 갖고 있냐? 아니죠. 얘기가 길었네요. 오늘 볼 주제 법인도
사람처럼 권리 능력을 인정해주는 독특한 거예요. 왜요? 왜냐면 거래를 하다 보면 사람이 아닌 존재가 사고 팔아야 될 상황이 생길 때가 가끔은 와요. 대표적으로 회사예요, 회사. 회사가 대표적으로 거래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삼성이 이번에 반도체를 만드는데 그 원자재 모래를 인도네시아에서 사오고 싶어요. 그러면 이재용 씨가 꼭 가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예요 모래? 계산하고 이제 카드 돼요? 이렇게 하고 와야 돼? 아니지. 삼성 이름으로 무언가를 발행해서 사고 팔 수 있죠. 자, 그런 식으로 회사도 사고 팔아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하게 법인을 구해주는 겁니다. 자, 문제. 두 번째 줄, 맨 처음 두 번째 줄에 있었는데 누가 법인이 될 수 있대? 하나 있어요? 두 개 있어요? 두 개 있어요. 이 글은 하나 더 있는 게 핵심입니다. 자, 단체한테 내올 수 있다? 예, 이게 기존에 나왔던 18년 기출이에요. 이미 나왔습니다. 1인 주식회사라는 기출이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하나 더 있네요. 재산에도 권리를 능력을 부여할 수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돈 자체에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요게 사실 오늘 지문의 핵심이라 보시면 됩니다. 내려와서요. 권리 능력 소멸에 대한 얘기 있고요. 행위 능력은 넘어갈게요. 요건 좀 별개 얘기라서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자, 인간은 사망이다. 근데 법인은 청산 작업을 해야 된다. 그 얘기고요. 이 문단 별거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3문단. 법인이 권리 능력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시각이 나와요. 의제설과 실제설입니다. 여러분들 이름이 스포입니다. 의제설은 법인? 야,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사람들 의견을 모아놓은 거지. 사람들의 의사를 집합시켜 놓은 거에 불과하지. 법인이란 별도의 존재가 어딨냐?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인 의제설에 따르면 법인의 권리 능력을, 법인에게 허용되는 권리 능력이 많겠어? 좁겠어? 인간에 비교해서. 당연히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걔들은 인간이 아니고 그냥 편의상 만든 거잖아. 물건 사고 파는 것까지만 적용해. 이게 바로 의제설이야. 법인을 아주 좁게 보는 거야. 실제성은 다르죠. 이름 보세요. 실제로 존재하는 거다. 법인은 사람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거다. 사람 취급해줘야 된다. 예, 그래서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법인 실제설이 마치 법인을 위하는 것 같은데, 자, 이것 때문에 이미 기출이 있습니다. 님들아, 일단 볼게요. 상황을 하나 깔아보죠. 범죄 상황입니다. 법인이 위법한 행위를 했어요. 간단해요. 돈 주기로 했는데 안 준 거야, 법인이. 그러면 법인 의제설은 누굴 처벌해야 된다고 보는 거야? 누구한테 벌금을 내라고 해야 되는 거야? 법인한테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법인 의제설은 법인 그딴 게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야. 그럼 누구한테? 대표이사한테 그냥 바로 벌금 때리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실제성은 다릅니다. 법인이 있으니까 법인한테 달라고 해야 되는 거야. 거기 있는 대표나 이사회, 거기 구성원들이랑 상관없이 독립적인 존재하는 얘니까 걔한테 따져야 된다. 이게 바로 법인 실제설이죠. 자, 여기서 나온 게 아까 말했던 그 기출. 1인 주식회사. 이거 풀지 않았나요? 이거? 기출해도 아직 여기까지 안 갔나? 8년 전에 나온 건데 거의 막바지 있을 텐데 교재에 사신 것들에 자 1인 주식회사가 기출에 나왔던 거예요. 이게 뭐냐? 야, 나랑 초심 때 하자. 여기 초심 멤버 별로 없지. 너도 그때 없었지? 너 언제부터 들었어? 사실 내 수능 구조 훈련은 사실 3월까지 하고 이제 안 하거든. 여러분들 이거 끝나고 8월에 끝나거든요. 9월부터 다시 기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회독하고 계시죠? 최근 그리고 고난도 역대 어렸던 고난도 기출을 다시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회독해 놓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얘기하기 편해져. 예를 들어서 재작년 기출 풀고 있는데 이거 뭐죠? 서로 그러면 또 막 힘들어져. 그 정도 기출을 회독을 해놓으라고. 자, 예를 들어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기출이니까. 이 회사는 참고로 개인 사업자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황수진의 개인 사리사욕을 위해 운영하는 동네 가게예요. 하지만 가정을 해보자고. 주식회사, 즉 상장된, 즉 법인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아비투스 국악원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참 저번 주에도 이거 배웠죠. 법인세는 20%만 내면 된다고. 저번에 법인 했잖아. 법인세 했어. 내 개인이 소득세 내면 48%까지 올라간 것도 보여줬잖아. 돌아와서 미안.
아비투스 주식회사가 있다 쳐볼게요. 이 주를 소유하고 싶으면 생성된 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면 됩니다. 네, 주식의 주인, 주주가 되면 돼요. 이걸 보통 쪼개서 갔죠. 하지만 이런 회사도 있어요. 주주 100주가 있는데 주주 100주 전부, 즉 100%한 사람, 네, 뭐 황수진이 가지고 있다 쳐봅시다. 자, 법인이에요. 주식회사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주식을 여러 명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회사로 쳐봅시다. 그럼 여기는 대표를 누가 정해요? 황수진이 정해요. 이사회 누가 열어요? 황수진이 혼자 열어요. 자, 누가 참석해요? 황수진 혼자 참여해요. 그럼 황수진 씨가 뭐 하면 돼요? 혼자 내면에서 고민해서 결정하면 그냥 이 법인의 결정이 돼버려요. 자, 무슨 일이 생기냐? 오늘 교재 두꺼워졌죠? 당분간 이렇게 두껍게 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이 한 권 가격이 꽤 세요. 우리 여러분들한테 교재비 따로 안 받잖아. 사실은 이제 받자 하는 사람이 있고 뭘 받아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고로 뭘 받아라고 하는 사람이 접니다. 원장님이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 교재비는 당연히 공짜가 아니고 이 교재를 이제 제작을 제가 또 해서 골방에서 또 만들어서 제작 의뢰를 하면 저기 경기도에 있는 공장 인쇄소에서 인쇄기를 돌려서 매주 저희가 주문할 때마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공짜는 아니죠.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왜냐면 여기 학생 수가 200명이 좀 넘죠. 240명, 30명쯤 되는데 한 사람당 일주일에 책을 4권씩 하죠. 작은 양이 아닙니다. 그 공장이 우리 잘해줘요. 1년에 몇 천만 원을 결제해 주는데.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매주마다 결제하는 건 아닙니다. 매주 결제하는 건 아니고 몰아서 결제해요. 한 반년 정도 혹은 3개월 정도. 그러면 한 3, 4천만 원 정도 이제 결제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2천만 원 정도 결제를 해야 돼요. 자, 근데 이 주식회사 아비투스가 거래했는데 그 2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공장 인쇄소 공장장님이 오시겠죠? 아니, 대표인 황수진을 찾겠죠? 아줌마, 이거 밀리면 어떡해? 우리 공장 돌아가야 돼. 빨리 그 밀린 돈 줘요. 하는데 황수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지금 어떻게 하죠? 회사에 돈이 없어서, 아비투스에 돈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뭔 소리야? 당신 차 외제차구만. 이거 팔아서 내. 하니까, 이거는 황수진 자산인데요? 아비투스 자산이 없다고요. 라고 말할 거예요. 왜 갑자기 제 차가 나오죠? 어리둥절? 왜요? 우리나라는 법인 실제서를 채택하거든요. 별도의 존재예요. 법인의 돈이 없는데 왜 제 차를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근데 상식적으로 이게 좀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실제로 아비투스는 돈이 왜 없나요? 아비투스에서 번 돈을 모두 다 대표이사의 급여로 다 책정해서 지급했거든요. 그게 누가 결정했어요? 이사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이사회 누가 했는데요? 황수진 씨 혼자 참여하긴 했지만 어쨌든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런 일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공장장님은 황당하겠죠? 자, 근데 법이 이랬어요. 그래서 못 받았어요. 그러면 아비투스가 내면 되잖아요. 폐업 정산 절차 거치고서 없애버리면 됩니다. 이런 식이면 돈을 벌 수 있다. 법을 이용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자,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패치됐죠. 당연히 패치됩니다. 다만 국회의원분들은 별 관심이 없었는지 판사님들 그냥 바로 긴급 패치 때려버립니다. 뭐냐? 판례로 그냥 판사를 때려버려요. 왜? 법률에 법인 실제설로 해라라는 건 없어요. 그냥 이걸로 하고 있었는데, 알아서 하고 있었는데, 이걸로 채택해서 대충 해석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바로 패치. 어떻게 되냐? 1인 주식회사는 예외적으로 법인 의제서를 채택함으로써 대표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네, 아줌마 돈 내놔 할 수 있다고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법의 패치, 판례로 인한 패치예요. 요게 아까 말한 기출이에요. 나왔어, 이미. 얘기가 길어졌네요. 법인 실체과 의제설 차이, 바로 옛날 기출하고 이어지는 1인 주식회사 문제가 바로 여기서 발생하는 거였네요. 별도의 존재를 인정하다 보니 막상 대표의 책임이 없어지는 좀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 자주 있는 일입니다. 아직도. 왜? 판사님이 이렇게 그냥 센스껏 해줬다는 거지 아직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변호사 쓰면 넘어갈 수 있어요. 원래 실제설인데요 하면서 그냥 빵빵빵 해버리는 자주 있는 일입니다. 현실에. 특히 신종 사업에 이런 일이 많아요.
뭐 IT 계열, 컴퓨터 이쪽 전자 이쪽은 계속 산업이 발전해서 따라가기가 힘들어서 자주 떼먹힙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자들 많이 떼먹힌대요.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 다음에 할 얘기는 된 것 같고요.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건 여러분들이 상식을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사단은 누가 되는 거냐면 구성원이 존재해요. 사원이라는 이게 핵심이에요. 구성원이 존재합니다. 근데 재단은 구성원이 있대요. 재단은 구성원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못 찾으신 분들 위해서 다음 주에는 빔 띄워서 할게요. 11쪽에 두 번째 줄에 써 있습니다. 중간에 재단법인은 구성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됐을까요? 그럼 이사회가 최고 일개기관이다. 그럼 이사회가 구성원이 아니에요? 네, 이사회는 구성원이 아닙니다. 뭔데요? 재단이 고용한 외부 프리랜서들입니다. 그렇게 취급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 이사회는 재단에서는 고용한 사람이지 구성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재단은 뭐예요? 자, 바로 돈에다가 아까 처음 말한 거 돈에다가 인격을 부여하면 그게 재단이라고 합니다. 아니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겨요? 사람 단체한테 부여한 게 아니라 돈에다 부여한 거니까 구성원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 자, 다음 문단이랑 이어서 봐야 됩니다. 님들아, 마지막 문단이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인데요. 이어져 가야 돼요. 내가 읽어볼게. 마지막 문단 첫 줄. 한편 법인은 설립 목적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영리법인은 사업 활동에 발생한 이익을 여기요.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리법인은 구성원한테 분배하는 게 목적이야. 자, 다음 줄 갈게요. 세 번째 줄 중간이요. 반면 비영리법인은 주로 학술, 종교, 자선 등의 공익적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비영리 법인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으나 그 이익은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돼야 된다. 자, 이러한 정에 따르면 재단법인은 언제나 비영리법일 수도 밖에 없다. 좀 급발진 같지 않아요? 갑자기 재단법인은 비영리입니다 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바로 영리법인은 뭐가 목적이었죠?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게 목적이죠. 근데 구성원이 존재하는 법인은 사단이야, 재단이야? 사단이요. 다시 구성원에게 부를 분배하는 게 목적인 게 바로 영리법인입니다. 근데 구성원을 가질 수 있는 법인은 사단밖에 없어요. 약간 사단이 바로 영리법인이 되는 거예요. 재단은요, 구성원이 없죠. 구성원에게 부를 분배하는 게 목적인 사단이 영리법인이 될 수 있나요? 재단은 불가능하죠. 왜? 구성원이 없으니까 영리법인 충족을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면 강제로 뭐가 돼요? 재단은 무조건 비영리법인이 되는 거예요. 이 논리 이해하셨나요? 설명이 급발진됐을 텐데 추론하셨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정도 추론은 요구해요. 꽤 깔끔하죠. 비영리법인 저번 주 그러면 수특에 있는 내용이랑 연결해 볼까요? 비영리법인은 일단 과세, 즉 세금 내야 되는 대상이 맞을까요? 아니에요. 왜? 학술, 종교, 자선 등의 공익적 활동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부를 늘리기 위한 행동을 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방금 보니까 수익 사업 할 수 있다는데요. 그 수익으로 원래 목적, 봉사, 아니면 학술, 연구, 종교 이런 거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바로 이 재단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죠? 바로 이게 회장님들이 아들한테 회사를 물려주는 방법이거든요. 재미난 거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기업들 있죠. 이거 영상 끄고 얘기하고 싶다. 날짜는 다 아는데 뭐. 여러분들 알만한 삼성, 요즘 핫한 뭐지? 삼성이랑 세트인 저기 하이닉스, SK, 현대 회장님들 계시잖아요. 이분들 몇 조씩 갖고 있잖아. 자, 멀리 갈 거 없다. 이거 말 조심해야겠는데. 지금 삼성 회장 누구죠? 삼성의 최대 주주는? 우리 메스터리 재용리죠. 이재용 아저씨잖아. 할아버지 해야 되나? 근데 이재용 씨는 누구한테 받았어요? 이 삼성 이 권한을? 아빠한테 받았죠. 이건희 씨라는 아빠한테 받았거든. 잠깐만요. 이건희 씨가 그때 삼성을 대략 한 60-70% 정도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주식을. 근데 여러분들 증여세 얼마게요? 몇 %게요? 증여세?
50%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세율 구간마다 다른데 20% 출발해서 50%까지 올라가요. 아, 우리 같은 서민들이나 20% 30% 있지. 그분들은 차원이 다르니까 바로 50%입니다. 그냥. 그러면 삼성 주식을 60%를 주면 이재용 씨는 몇 프로만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계산했을 때 30%만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자식한테 못 물려주게끔 한 거야, 이게. 우리나라 계급사회가 아니잖아요. 자유자본주의잖아. 근데 이렇게 부의 대물림이 허용이 돼버리면 해몽삼이 계속 해먹기 때문에 계급이 고착화돼 버려요. 계급사회로 돌아갑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 상속증여세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원래는 못 받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삼성은 여전히 그 이병철 씨, 그리고 그 아들 이건희 씨, 그리고 그 아들 이재용 씨가 계속 받아가고 있네요. 아니 이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가능한 거죠? 50%를 분명히 떼야 하기 때문에 못 받는데 바로 다 학술재단을 이용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회장님이 이제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어요. 이 회사를.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돈을 따로 재단을 설립해요. 재단, 그러니까 이 돈, 내가 아들한테 2조를 물려주고 싶다. 우리랑 단위가 다르죠? 2조 원을 물려주고 싶다? 2조를 재단으로 만들어요. 돈에다 인격을 부여한 거야. 잠깐만. 돈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의 움직임, 흐름은 누가 결정할 수 있죠? 이사회에서 한다고 했었죠? 자, 이사회를 임명시킵니다. 누구를 임명할까요? 그 아드님을 이사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요. 회장님 아들들은 다 하나씩 직책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무슨 재단 이사를 하나씩 하고 있어요. 아빠 돈이 거기에 있어요. 그럼 사실상 그 돈을 불려받은 거와 다를 바 없죠. 자, 그럼 이제 그 재단에서, 이사회에서 이 재단 뭘로 쓸까요? 라고 결정을 뭘로 하면 될까요? 그 회사 삼성 주식을 이번에 매입하는 걸로 쓰죠라고 하면 됩니다. 그 주식 돈과 그거는 누가 운영할 수 있어요? 그 이사님이 결정할 수 있죠. 그 이사는 아들이죠. 이런 식으로 세금 없이 턴 넘길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없애야 돼요, 사실은. 솔직히 학술재단, 자선재단 정말로 봉사활동 정말 연구하고 싶어서 만든 것 같아요. 요거 용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없애면 이제 부의 대물림을 없앨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왜 안 없어질까? 이걸 없앨 분들이 요 혜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 교육을 절대로 하지 않잖아. 여러분들한테 무슨 어줍지 않은 정의감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다고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재단, 사단 이거 꽤 중요한 개념인데 아마 학교에서 공부하신 분 없을걸요. 교과서에 실을 이유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몰라야 되거든. 자, 푼 문제에 대한 답 좀 볼까요? 너무 억울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이 원래 좀 불공평하게 구성되어 있고 그거에 맞춰서 싸워가는 거예요. 23번의 답은 동그라미고요. 쉬운 거 넘어갑시다. 24번도 동그라미, 25번은 X입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법인은 개념상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이 필요해요. 의사결정할 별도의 조직이 실제가 필요합니다. 자, 26번은 X입니다. 바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청산해야 됩니다. 27번도 X입니다. 청산기간 동안은 원래 사업할 수가 없습니다. 권리 능력은 청산하는 목적으로만 작동하게 됩니다. 자, 28번 동그라미, 29번 X입니다. 실제설은 불법행위 능력을 인정합니다. 즉 법인 너 잘못했어, 네가 벌 받아라고 하는 게 법인 실제설이었어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게 정의로운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1인 주식회사로 날먹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이 실제설이었다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30번은 맞고요. 31번은 X, 32번도 X입니다. 방금 설명한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꼭 풀어보세요. 오늘은 조금 빨리 끝내려고. 자, 오늘 마지막 독서입니다. 요거까지 하고 쉬죠. 16조. 뒤는 오늘 독서 나머지 3개는요. 다 독서론이야. 독서란, 글 읽기 과정이란, 인지체계란. 님들이 하세요. 자, 이 3번은 과학기술입니다. 전기예요, 전기. 똑같은 시간 드려도 될까요? 5분 30초 재드릴 테니까 OX까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풀고 역시 얘기 나눠보죠. 출발. 아주 잘했어요. 이거 고정석으로 하자고. 감독님 푼 시간 좀 기다려드렸습니다.
5분 정도 쉬는 여러분들 푸는 동안 난 놀고 와서 잠깐 쇼핑하고 왔습니다. 난 게임을 좋아하니까 게임 패드가 좀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 있어서 불안하더라고. 만약 이 게임 패드 하나가 망가지면 내가 게임을 즐기지 못하잖아. 그럼 세컨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 더 사고 왔어요. 알리에서 10,000원대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 뭐 추천해 줄 거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가상발전소는요, 원장님 밖에서 듣고 있을라나, 우리 장인어른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진짜예요? 장인어른이 원장님 아버님이 한국전력공사 다니시나요? 아니요. 소 키우십니다. 결혼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합니다. 장인댁에 갔는데 되게 농촌이에요. 편의점, 여러분들 배달하면 주문할 수 있는 가게가 없습니다. 뜹니다. 배달 못합니다. 택시 타고 20분 정도 나가야 편의점이 있습니다. 여기 시골이에요. 다만 소가 많습니다. 소 마리수를 보고 결혼을 결정하게 됐어요. 100마리쯤 있더라고요. 소 한 마리 얼마인 줄 아세요? 오. 자, 빨리 저는 일을 그만두고 장인댁 주변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자연 친화하고 싶은데 아직 안 되네요. 여러분들 기존에 대형 전력발전소가 한 2-3개 정도 있습니다. 굉장히 큰 전력공단이에요. 여기서 대규모 보통 여러 가지 이유로 열을 발전시켜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해서요. 해당하는 보통 충청도, 경기도 이런 식으로 경상도, 강원도, 전라도 이런 식으로 담당해서 좀 전기가 이제 공급되는데 여러분들 혹시 정전 겪은 적 있어요? 언제? 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저는 학창시절까지만 해도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북한처럼 오늘도 불이 막 그런 건 아니고 한 반년에 한 번 정도는 있는 이벤트예요. 왜? 아무래도 이제 대형 시설에서 공급하다 보니까 원활하게 공급이 갑자기 몰릴 때 혹은 원활하게 생산이 안 될 때는 차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전기 없이 지내야 되는데 꽤 자주 종종 있는 이벤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항상 촛불과 형광등, 손전등이 항상 구비되어 있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다만 지금은 겪기 힘들어요. 왜? 우리 장인어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전기 생산을 이 대규모 단지에 의탁하지 않고 여기도 보시다시피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장치 등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다는데 이 신재생에너지는 뭐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그것들이요. 태양열, 풍력, 수력 요거 말하는 겁니다. 자, 지열 발전도 있고 메탄을 이용한 메탄 가스 채취 발전도 있고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하나하나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설치하냐? 장인어른이 설치합니다. 무슨 소리냐? 소가 이제 100마리 축사가 있잖아요. 소집이 있잖아. 소집에도 당연히 집이니까 지붕이 있죠. 처음 봤는데요. 지붕이 다이아몬드인 줄 알았어요.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우리 장인이 무슨 소집을 다이아로 해놨나 하고 천장을 보니까 태양열 발전 패널로 되어 있습니다. 천장에. 집도 따로 주택이 있으신데 내 은퇴하면 거기 살 거예요. 그 집도 장인이 지으셔서 짓다가 말았어요 지금. 1층만 있어. 겉에서 보면 2층 집이거든. 들어가면 1층밖에 없어. 2층은 계단 절반까지 있어요. 그 위에 뭔가 있긴 한데 아직 계단 안 만들었다고. 언제 만들 거냐고. 살 사람이 있어야지. 이제 장인 장모 둘이 사시니까. 그래서 시간 돼요. 계단 만들어 놓자 하는데 걸리면 들어가면 또 집이 하나 더 있어. 2층. 거기 내가 살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태양열에서 만든 것들이 전력이 이제 공급이 되고요. 이 전력은 이 지문에 따르면 어디로 돼요? 주변에서 사용됩니다. 자, 중앙전력 공급되는데요. 이것도 같이 상호 보완되면서 공급되는 거예요. 만약에 중앙전력에 부족함이 생겼다. 그러면 여기 지역에서 되는 것들을 거기서 바로 공급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완하고 있다는 얘기. 그게 다예요, 님들아.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소규모 우리 장인어른이 설치한 이런 것들 엄청 많겠죠, 동네마다. 이것들을 누가 컨트롤하냐? 바로 가상발전소라는 데서 통제하고 컨트롤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발전소는 뭐라고 써 있어요? 이 문단 첫 줄에. 가상발전소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는 시스템이다. 즉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가상발전소는.
어떤 물건이 아니, 어떤 공간이나 물리적 실체가 아니었어요. 된 것 같고요. 그 아래는 이제 ESS가 단계 나오는데 FRES가 좀 메인으로 설명됩니다. 이거는 주파수를 맞춰주는 건데 전력의 양이 딱 정해진 여기는 설명이 안 되어 있지만 딱 정해진 주파수로만 설정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전력이 많아지냐 적어지냐에 따라 주파수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 전력이 많아서 주파수가 낮아지면 FRES라는 친구는 방전시켜요. 자기가 갖고 있는 전력을. 그래서 여기다 전력을 때려 넣어서 그 일정한 주파수를 일치하게끔 해주는 친구랍니다. 주파수 조절인데 이 내용은 사실 비례 반비례 문제 내기 용으로 있는 거예요. 뒤에 OX 있었죠. 자, 뒤에 건 이제 프로토콜 약속된 신호로 간다는 거 이 정도는 그냥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된 것 같습니다. 과정 문단 훈훈하게 끝냈고요. 다 불러드릴게요. 힘들어. 45번의 답은 동그라미, 46번 동그라미, 47번 동그라미. 뭐 이미 했던 얘기니까 그냥 넘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47번 X입니다. 실제 있는 게 아닙니다. 47번 동그라미, 48번 X였고요. 49번 동그라미, 50번 동그라미, 51번 X입니다.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반대로 써져 있습니다. 자, 51번 X. 우리가 맨날 빈칸 혹은 오류 정정하다가 OX로 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52번 동그라미, 53번 동그라미, 54번 X입니다. 가상발전소는 좋은 겁니다. 마지막 문단의 의였죠. 독서는 이 정도 하고 뒤에 건 독서론들입니다. 인지론도 하나 있는데 님들이 하시면 되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오늘 문학 3작품 해설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4작품이겠네요. 4작품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10분만 쉽시다.